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 심의 기능을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 교통, 재해, 교육 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을 5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직전 2년 연속 줄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13만 명에 가까운 20대와 30대 영끌족이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161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02가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9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정말 2차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의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고금리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단기 조정이다, 한쪽에서는 대세 하락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강남 집값조차도 지금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내 집 마련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계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방향 설정하기가 힘들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그래도 풀려서 춥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온기가 빨리 찾아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긴 텀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단기적인 실적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아주 밀도 있는 상담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궁금증 많이 해소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와는 조금 차별화돼야 하는 게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라는 점이겠죠. 여러분도 너무 짧은 기간의 이 변화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 할 거고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제기동 한신 네, 거주 중인데요. 네, 예, 여기가 청량리에서 좀 가깝고요. 네, 제반 시설들이 네, 주위에 재개발도 되고 그래서 네. 한신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동대문 제기동의 한신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청량리와도 가깝고 그 주변으로 네네. 이제 개발 호재가 많아서 예, 예. 앞으로 우리 아파트도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제기동 한신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신 아파트는 가지고 계신 지 오래 되셨어요? 예,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이요? 네. 7, 8년이면 상당히 매수 시기는 좋았었네요. 네네.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이. 네.
우리 집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신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전철이 가깝고요. 네, 바로 고려대학 앞이니까. 예, 한 500m권에 있으니까 역세권이죠. 네. 예. 그, 그리고 주위에 개발 호재가 좀 많다는 게 좀 장점이 있고요. 네. 예, 거주지로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습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한번 보면 네. 일단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꾸며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네. 보통 10년 대계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 중간중간에 5년마다 이제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 어떤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준 포부 중에 4개의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혁신 축으로 서울을 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 한신 휴플러스가 있는 이 홍릉 쪽 이쪽으로 해서 제기동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아우르는 곳이 바로 청년 청단 혁신축이라고 해요. 네. 네.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바이오라든가 의료라든가 ICT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고급스러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덧붙여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올해 3월인가요? 발표를 냈잖아요. 뭐냐면 제약 바이오 육성안에 대해서 네, 완전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2017년도까지 15만 개, 그러니까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2030년까지 관련 일자리를 18만 개, 그러니까 18만 개로 늘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한 일자리 자체가 한 12만 개 정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3만에서 뭐 한 6만 정도가 신규 일자리로 이제 창출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 확정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될 건데, 자,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서는 이런 뭐 바이오 산업이다, 제약 산업이다 이런 쪽에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요 홍릉 쪽을 위시한 이 지역이 될 거예요. 네. 뭐 이 주변에 뭐 경희대니 뭐 고려대니 뭐 카이스트니 과기대니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네. 네. 얘네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블록에 대한 중심적인 입지를 차지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좋아하는 지하철역이 가깝다고 해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요 고려대역도 동북선이 또 개통을 하잖아요. 네. 네. 현재 6호선하고 동북선이 또 추가로 되고, 거기에 예정은 돼 있지만 강북 횡단선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홍릉 쪽으로 해서. 네. 네, 그렇다 보니까 6호선 뭐 그렇게 각광받는 호선은 아니었는데 뭐 어찌 됐든 이제는 광화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단일 노선에서 지금 이제 뭐 드리플 노선이라고 하죠. 3개의 노선을 이제 앞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교통도 굉장히 편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앞에 고려대역 빼고는 지하철역 빼고는 주변이 이렇게 빌라촌으로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요 뒤가 아예 싹 청량리 6구역이라든가 제기 6구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쪽이 신축 여기가 한 2,000세대 정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생활권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고급 신규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한신 아파트 자체가 이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자체가 이 소형, 중형, 대형 참 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단지도 뭐 세대 규모도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에 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거든요. 네.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이 뭐 조정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 아파트가 조정될 위험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버틸 때는 지금 이렇게 뭐 조정된다, 뭐 하락의 기미가 보인다, 이럴 때는요.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한 아파트들이 좋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규모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개발성이라든가 주변의 일자리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것, 장래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가격도 뭐 높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다 보면 워낙 밝은 앞으로의 좀 미래가 있다 보니까 아, 네. 저는 전망을 되게 밝게 보고 있어요. 음,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요거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꾸준히 한 번 더, 한 2, 3년 한 번 더 거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뭐 충분히 네.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20년 차가 됐잖아요, 지금 거기가. 네, 네, 네. 예, 근데 지금 용적률이 지금 300 다 찾아먹은 데라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거를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당겨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서울은 있는 것들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몇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이 용적률을 갖고 앞으로에다가도 앞으로 도시 계획하는 데다가 적용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어불성설로 보여지거든요. 음, 뭐 나라에 네.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아마 좀 획기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번 용적률을 새로 한번 새로 개비할 것 같아요. 예, 그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신에도 이렇게 영향이 좀 있나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아, 여기서의 뭐 우리 아파트 자체가 연식은 좀 됐다라고는 하나 네네. 어찌 됐든 지하철역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좋은 일인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우리 아파트 뒤쪽으로 우리가 어찌 됐든 역에서는 초역세권으로다가 예, 가장 선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키 맞추기 역할로서도 우리 아파트가 훨씬 더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한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앞으로의 향후 가치 좀 밝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좀 마음 놓고 편하게 거주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그 5호선 계룡역 앞에 네. 상가를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월세 받으려고. 네, 내가 직접 네.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월세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말씀 네. 주신 이 송파에 위치한 5호선 계룡역 근처에 역세권 상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 역 앞이더라고요. 위치랑 되게 좋거든요. 네, 역 앞에 있는 그 상가를 매수해봐도 네. 괜찮을지 한번 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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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계룡역 앞에 가락동에 상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 신축 상가인데요. 네, 네, 소장님, 2층 구분 상가에서 네, 네네. 뭐 다른 거는 임차인도 되게 좋고 병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사면 어떨까? 한번 뭐 몇 가지만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따질 게 일단은 상가 같은 수익형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상권 수요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상권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축소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상권 자체가 확장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우리 가락동 같은 경우는 일단 송파구에 있잖아요. 네네. 이 송파구 자체가 서울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네네. 송파구 전체가 재건축 대상,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 주변에 다 재건축할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대상이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강남 3구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하실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한다면 소비 수준 자체가 좀 높겠죠.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좀 안정된 상권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근한 예로 요 아래 보시면 이번에 엄청나게 뭐 크게 청약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문정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가 당장 내년에 9월쯤에 그 1250세대 네, 네.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니까 당장 바로 계룡역 상권이거든요. 네, 멀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축 상권에 대한 수요자들이 신축 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권에 대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짚어볼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상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어떤 경제 전반에 걸친 좀 일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뜬금없이 웬 일자리냐 그러실 텐데 지금 막 올해에만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2군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계속해서 이 갈등, 그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네. 이 무역 수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이런 시기에는요, 시청자님, 네, 네. 좀 괜찮은 놈으로다가 수익형으로다가 하나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네. 그냥 뭐 충분히 우리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이럴 때는 사실 지금 경제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자리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당연히 뭐 좀 수익형으로다가 내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업식으로 그냥 나는 아.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에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런 수익형으로 내 어떤 수익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익형을 좀 가져가는 게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 굉장히 아주 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네네. 은행 금리도 상당히 좋아서 네네. 그래도 상가를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상가도 어떤 상가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끝에서 평가를 좀 해드릴 거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흔히 1955년부터 74년도에 이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분들 진짜 우리 시청자님도 요때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뭐 정리가 됐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정리를 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 일자리를 이제 벗어나서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취업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네. 당연히 재취업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경쟁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터에서 근로소득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가 당연하게 이제 금융소득 내지는 임대소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현금 많고 나는 부자야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은행에다 넣어놓고 지금 시청자님 말씀 맞다나 금리 괜찮으니까 이렇게 현금 넣어놓고 뭐 사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네. 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 더해서 임대보증금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작게는 뭐 소형 예를 들어서 원룸형 뭐 오피스텔부터 좋습니다. 아니면 크게 뭐 건물까지 해서
이렇게 수익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수익형 물건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물건에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 계룡역에 있는 이 신축 상가 있잖아요. 네, 네. 얘의 경쟁력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질문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여기가 2층 상가라고는 하지만 2층에 구분 상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병원이 임차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임차 종목 중에 네, 네. 최상위권이 병원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은행 내지는 관공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임차 종목에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 시청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으로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소비 수준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신축 상가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들어갈 돈도 별로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병원이라고 하는 임차 종목에서는 최상위권을 가장 각광받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임대소득을 올릴 만한 이런 수익형에 투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엄청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내년, 내후년만 되더라도. 네. 그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다 그런 분들보다 상당히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이 사회에서 네네. 일을 하실 때도 굉장히 좀 주변에서 또순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 아,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좀 미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수익형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익형은 아예 보지도 않는 상황인데 뭐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상황 자체도 지금 1년 단위마다 상당히 많이 변할 거고요. 네, 그러면 네. 좀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책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다른 수익형 상품이라면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초역세권에 병원이 임차되어 있는 신축 상가라고 하니까 네, 네. 뭐 너무 수익률 계산 두드리면서 그렇게 접근하진 마시고요. 네. 일단 저는 좀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보험 차원에서 뭐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매수 추천 의견 드릴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투자해봐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이 먼저 가시기 전에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그 성남시 중원구의 은행주공 1차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샀던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거 계속 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3년 딱 됐습니다, 이제. 3년, 거주도 지금 네.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은행 주공 아파트 3년째 네. 거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좀 회복될 수 있을지 향후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강구역 위쪽으로 있는 아파트고 여기 은행 주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아, 네. 일단 뭐 위아래로 초중고등학교 있으니까 네. 뭐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왜 샀을 때부터 떨어졌나 이제 이거를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은행 주공을 선택하신 시청자님 입장에서 가장 큰 건 네. 당연히 재건축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 가치가 저 강남 송파 쪽하고 분당 사이에 껴있는 그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남이 엄청 비싸질 것이다 네네. 라는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거주 겸 투자가 되겠죠. 네네.
그런 입장인데 일단 우리 아파트 재원만 본다라고 해도 네. 지금 뭐 1987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상당히 뭐 지금 36년 차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용적률이 상당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네. 116%인데 네.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은 작다라고 해도 용적률 건폐율도 작은데 세대 수가 이거 엄청나거든요. 네. 한 1900세대 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2000세대 가까이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진짜 초소형부터 소형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많은데 어찌 됐든 여차저차 해서 네.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3000세대 훨씬 넘어가는 이제 대단지로 바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에헴하면서 소리는 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바뀌게 될 건 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거주하고 네. 계시는 아파트는 몇 평짜리일까요? 여기서 지금 25평 가지고 있습니다. 25평이면 83제곱미터짜리 네. 25평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얘네들 네. 감정평가 금액 나왔잖아요. 네, 나왔어요. 6억 9천이던가요? 저는 1층이어서 6억 7천 나왔습니다. 6억 7천. 네. 네, 6억 7천이라고 하면 네. 실제 지금 매매 호가라든가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저는 6억대, 6억 초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피가 붙는 게 아니라 마피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네, 네. 마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이유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네. 우리 아파트까지 우리 네. 아파트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그냥 빌라촌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촌들이 되게 성남 구도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진짜 열악해 보여.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뚫고 오는데 진짜 뚫고 온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네. 2017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네. 2010년대 초반부터. 네. 근데 2017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면서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와서 네.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 다 끝나고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제 뭐 올해 내년 초에 이렇게 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자체가 네. 한참 요 연도를 보시면 한참 네. 부동산 그냥 굉장한 상승기 네. 이럴 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그 분양 가격 자체가 높이 책정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부동산 상승기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높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요 금강 1구역 쪽에 보시면 네. 여기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편한 세상 네. 뭐 6단지까지 있나 그러는데 네. 이 아파트들에서 얘네들이 훨씬 그 남한산성 입구까지의 그 역의 접근 자체가 용이하잖아요. 물론 우리 집보다는 얘네들은 신축 아파트, 지금은 신축이지만 우리 아파트가 지어질 쯤 되면 우리보다 한 5, 6년 정도 처진 네. 아파트가 되겠지만 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의 기준점은 이편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금강 1구역 재개발한 거. 네네. 네. 얘네들이 대장 역할을 이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가 네. 지금 뭐 조합원 분양가 자체를 판단해 본다라고 해도 네. 안전 마진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네. 좀 매수세들, 투자세들이 약간은 좀 움츠리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은행 주공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세력이 아니신 거잖아요. 네. 여기 어차피 거주하고 있으면서 뭐 마피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텨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맨 앞에 네. 말했던 게 거의 다 네.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의 장래성을. 네. 어차피 성남 자체는 완전 천지개벽을 할 거예요. 네. 완전 개비가 될 거면서 성남 전체의 가치가 정비 사업으로 네. 인해서 상승을 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아래쪽에 분당 있잖아요. 네. 이 분당의 재건축이 어떤 궤도에 이제 출발을 딱 스타트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체 주거지로 해서 성남 자체가 더 각광을 받을 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그러면 어차피 나는 거주하는 입장이야. 근데 지금 네. 내가 뭐 마피로 내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버텨보는 것도 아.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네. 성남 구도심의 가치가 네. 앞으로 처질 거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언젠가는 신축으로 바뀌는데 뭐 내일 모레 관리 처분인가 이제 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신축까지 뭐 지금까지도 기다려 왔는데 네. 미래가 담보되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로 네. 바뀌는 걸 나는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굳이 이거를 뭐 고민하면서 팔까요 말까요? 더군다나 마피로 팔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상당히 젊게 들리는데 좀 버티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동안 고민이 좀 깊으셨겠지만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라. 앞으로 조금 더 버틴다면 다시 좀 맑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안산시 네. 단원구 원곡동 블루밍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어떨지 해갖고 고민돼갖고 연락드린 거거든요. 네, 매매라고 말씀 주시면 내가 좀 사보겠다 이런 마음이신 네, 거예요. 맞아요. 매수를 네. 고민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럼 맞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집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있어요. 1주택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 투자처로 보신 아파트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블루밍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갭 투자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네, 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블루밍 아파트를 이제 초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맞아요. 몇 평짜리 보시는 거예요? 44평요. 네? 44평. 44평. 네. 44평을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큰 평수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로? 일단은 그게 5억 2천에 나왔는데, 네네. 일단은 뭐 5억까지 가능하고, 지금 네. 현재 거기 인테리어를 해갖고 3천 정도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좀 금매로 한 5천 정도가 좀 적게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해갖고. 매매 금액이 실제 네. 매매 호가보다 지금 굉장히 금매로 싸게 나와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요 기회에 그러면 거주를 이 안산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부동산 소식에 좀 밝으시군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해서 중개사 사무소에다가 좀 안테나를 많이 뻗어놓고 네, 맞아요. 네, 좀 금매 나오는 물건 있으면 이제 캐치하시려고 네, 맞아요. 하신 상황 중에서 이제 우리 벽산 블루밍 44평이 걸린 거네요. 네, 맞아요. 한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네. 일단 안산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어찌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네. 뭐 오르고 내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형성되어 있는 주택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것들은 주변의 일자리예요. 네. 일자리가 어떻게 포진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아니면 상승 아니면 하락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안산 지역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월 단지, 뭐 시화 단지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우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반월 공단이라든가 시월 공단이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실제 뭐 이쪽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몇들을 알고 있고요. 아,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이 반월이나 저희- 시와 이쪽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있는 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네. 신규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소위 보면 이제 종업원들의 물갈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을 이제 주택을 거래하는 소위 말해서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조금은 낮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앞으로 시청자님이 여기 투자한다라는 건 집값 뭐 공매도에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냥 상승에다가 투자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실제 뭐 그 외국 내국으로 따지면 내국인들이 보면 네. 우리 안쪽의 상황만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좀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주변이 네. 좀 일자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좀 그런 면에서 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산 자체가 도시가 네. 오래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네,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지역 내는 사실은 몇 네. 년 뒤부터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로 나와서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실제 요 건너에 이제 국제 테마역이라는 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보시면 송산 그린시티 아시죠? 아, 네네네. 이쪽에 몇만 세대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맞아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안산 쪽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은 네.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아, 그러면 되게 사실은 5, 6년 좀 장기적으로 갈수록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중간에 신안산선역의 개통, 신안산선이라든가 GTX에 네. 대한 상록수역에 대한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가격들은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 네. 그쵸. 상당히 높은 가격, 부동산 완전 상승기에 개발 호재까지 딱 덧붙여 주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이 찍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상당히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음. 그렇다고 보면 신안산선을 개통을 한다라고 해도 전고점을 찾을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인 거예요. 이렇게 전고점을 찾으려고 하면 네. 내 이쪽에 지역 내가 아니라 저쪽에 서울,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 세력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집중돼 있는 주거 세력들이 좀 주거 분산을 해줘야 돼요. 이쪽 신안산선 따라서 안산 쪽으로. 아, 네. 네. 그러면 서울 부동산 시장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아파트 많이 가격 지금 매물 좀 쌓이고 있고 이런 소리 들으셨잖아요. 아, 네, 네, 네. 서울 시장의 이 상황 자체가 보통 안산 쪽으로 흘러가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텀을 두고 가요. 아, 네. 그러면 내년 후년에는 서울 안 좋았던 이런 상황 자체가 안산으로 밀려가는 거야. 아.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 덧붙여서 네. 이쪽에 벽산 블루밍 네. 이 44평의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네. 실제 수요층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전월세 있잖아요. 네, 네, 네. 전월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세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여름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면서 2억 9천인가 44평이 네. 이렇게 전세 금액이 마지막 2억 9천인가 3억인가 그래요. 네, 3억. 네, 3억에서 그게 3억 그게 네, 이제 네, 네. 실거래 네. 신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얘네들 적정 매매가로 치환을 좀 해보면 네. 전세가율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한 4억 8천에서 5억 수준. 네. 요게 적정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호가 얼마로 알아보고 계셨다고 그랬죠? 제가 5억. 5억. 네. 5억인데 좋아요. 그러면 요 레인지에 들어왔다라고는 치는데 네. 서울시장 자체를 제가 설명드릴 때 서울이 좀 하락된다고 말씀을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이냐면 이번에 살 거 내가 전세로 한번 더 살고 다음 시장을 한번 노려볼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요 시장이 1, 2년 텀을 두고 안산으로 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시는 네. 것보다는 네. 내년 이맘때, 아, 내년 이맘때요? 내년 이맘때나 내후년 초, 아, 내후년 초. 네, 요 정도쯤에 하면 매매가는 힘을 못 쓸 상황인 거고 네. 전세가는 조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갭보다 줄어들 거예요. 아. 그럼 그래요. 이왕이면 그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그 안산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가지고 네네네. 안산을 고민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 그래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 신안산선이나 4호선이나 서해선 따라서 좀 도심 네.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지금 그래요. 뭐 투자할 것 돈이 없지 물건이 없겠습니까? 아, 그쵸. 네,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되게 짧은 시간인 것 같고요. 네, 네네. 뭐 1대1 상담 신청하셔도 좋고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번 방문할게요. 네, 오늘은 네, 이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 안산 지역 지금 보셨던 아파트 투자로 접근하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다른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21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지금 2주택 상황입니다. 창동 주공 17단지 그리고 하계동의 청솔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 계획을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시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이 아파트들은 서울 동북권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하나는 청솔, 하나는 녹천역 앞에 있는 창동 주공 17단지.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가격 흐름은 두 아파트 공이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에 같이 매여 있는 상황인 거고 뭐 호재라고 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창동역 뭐 인근에 뭐 클러스터 노원 클러스터라고 해서 창동역 또 개발 이런 쪽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 호재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식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속도감도 거의 뭐 이제 예비 안전 진단 통과를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거의 비슷하고 하나는 뭐 190%대고 하나는 뭐 200%가 조금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 차이 용적률은 나는데 굳이 여기에서 세세하게 들어가서 얘는 뭐 역세권 개발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 1차 역세권 권역에 과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서 아직 검토하고도 있지 않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걸 먼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도 차익이 큰 거를 어차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 큰 거를 비과세로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파셔야 돼. 둘 중에 양도 차익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샀는지를 그 살 때 금액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비교해서 양도 차익 적은 걸 먼저 매도. 그리고 양도 차익 큰 거 그거를 비과세 받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얘네들의 개발 호재 같은 경우들 장래성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청솔 아파트나 녹천역에 있는 창동주공 17단지나 재건축 사업성 비슷하고 창동 역세권 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동북선 연결돼 갖고 뭐 어쨌든 중계동의 학원과 접근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파세요. 그게 아주 현명한 관리 방법 되겠습니다. 네, 두 개 다 투자 가치 면에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어떻게 세택할 수 있나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488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시 부평구의 신촌구역 재개발의 향후 가치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한번 이 지역 이야기 두루 좀 나눠 주실까요, 소장님? 네, 그 신촌구역 재개발이라고 하면 저기 인천의 부평 쪽에 부평역 옆에 백운역이라고 있습니다. 요 백운역에 요렇게 무슨 어떤 날개 모양으로 요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신촌 재개발 구역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선 아래쪽도 지금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위쪽도 현대 1, 2, 3차가 통합개발, 통합 재건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쪽에 미군 부지도 지금 공원화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 부평 공원이 또 상당히 멋지게 녹지를 잘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신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40층의 초고층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또 단지 중앙에 조경이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촌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를 좀 요약을 해보면 초역세권에 앞으로 이제 아파트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녹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평역은 또 바로 한 정거장 차이에 GTX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신촌 재개발 구역이 실제 입주까지 가는 기간이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좀 기간 자체가 뭐 6년에서 7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때가 되면 지금 인천은 제가 좀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좋은 얘기를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인천은 말 그대로 2017년부터 내후년이죠. 2025년까지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적정 수요 대비해서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쯤 돼야 이제 입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2025년까지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5년의 텀이면 어느 정도 해소 기간은 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 즈음에서 GTX가 또 개통을 할 거고 그러면 인천에서는 조금은 보기 드물게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은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재개발 구역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끝까지 배심 있게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전망 좋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전망 좋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서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아쉬운데요. 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미래, 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지키고 더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뭐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투자처도 알선해 드리고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에 대해서 또 진단도 해 드릴 테니까 1: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미래 계획,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1:1 대면 상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시작 월요일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